올 5월이 지나게 되면 이재명이 아주 나쁘다. 안녕하세요. 준철약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이고요. 어제가 좀 쌀쌀해졌고 오늘도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건강 좀 유의하시고, 저도 어제 홍장원 재판 보면서 좀 잠을 좀 늦게 잤더니 조금 머리가 좀 띵하네요.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 방송은 항상 이제 금요일날 녹화 방송을 해서 토요일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 1, 2부로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제 마지막 한 명,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 그 다음에 제가 전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 8명 거를 쭉 사주를 보면서 참 다 개성이 강해요. 그리고 상관들이 많아요. 이 상관들은 의외로 이제 신약사주들은 남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신강 상관들이 의외로 사주를 보니까 많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기는 좀 힘든 궁합이다. 그리고 이제 문영배 대행이죠. 지금 헌법소장 대행인데, 의외로 이 문영배 재판관하고 나머지 재판관들하고 궁합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될 거다. 한 달이 되든 20일이 되든 쉽게 뭐 만장일치가 돼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거의 반반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거의 뭐 이겼다 하는 분위기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주를 돌아와서 보면 이제 홍장원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진행해봐서 이렇게 쭉 아실 거예요.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처음 방송에서 군인들에 대해서, 군인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조그만 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생활 그런 쪽에서 제일 검사들이 다루기 쉽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 왜 중요하냐면, 홍장원하고 이 내란죄로 확 바뀌게 되는 이 이유가, 윤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맞아요. 이 내란죄로 바뀌는 뭐 내란수계, 내란, 그 다음에 뭐 MBC 뭐 모든 방송국이 그냥 내란수계다, 체포를 했다, 뭐 문을 부수라 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처음 얘기한 건, 이건 틀림없이 오염됐다. 제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군인들이 무슨 오염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방송부터 군인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오염됐다, 그게 이제 서서히 다 밝혀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곽종근이 하고 이제 김현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뭐 다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마중 나와서 이병수의 마중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다 한 게, 거기서 1차 오염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이는 굉장히 증거가 있으니까 어떤 메모 이런 게 있어갖고 그것도 굉장히 좀 불리하다,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주에 이제 조태원 원장이 나와서 CCTV를 돌려보니까 직무실에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뭐 그때 그 처음에 나오기는 국정원 공터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나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공터에서 그걸 이제 메모를 뭐 썼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데, 뭐야 저거는 또 직무실 안에 있었다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또 웃겼던 건 뭐냐면요, 그게 이제 메인 화면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 밑에 자막으로 YTN에서 제가 분명히 봤어요. YTN에서 전화를 해본 결과,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 일부만 틀지 말고 1분 1초 단위로, 쉽게 말해서 공개해라, CCTV를. 그래서 저 사람 참 자신 있나 보다, 진짜 공터에서 메모를 했나 보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재판을 보면서 진짜 중도 보수 기준으로, 진짜 제가 중도선에 서서 한번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지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 있나 보다, 정말 공터에서 메모를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어제 딱 CCTV를 전부 공개한 거야. 그랬더니 그 시간 다 틀려요. 공터에 있지도 않았고, 나 들어오면서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들어가는 화면,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기계는 거짓말 못해. 정말이에요. 사람은 물론 거짓말 할 수 있어. 근데 기계가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 가게도 CCTV가 있지만 1분 1초 안 틀려요. 근데 시간도 틀리고, 그러더니 또 말 바꾸고 이래가지고 직무실에서 썼다. 이런 자 말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지금 내란죄로 바뀌는 순간이, 곽종근이하고 예를 들어서 홍장원 차장으로 인해서 이게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속이 시작되고 정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 검찰들은, 저는 검사실 한번 가본 적은 없는데 추정이에요. 야, 저쪽에서 그렇게 다 체포 명단 다 나왔어, 물어, 얘기하세요. 그걸 한 10시간 12시간씩 계속 물어봐.
저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거짓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그 상황에서는 이 내란죄라는 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혹시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이거 연금도 못 받고 내가 군인밖에 못했는데 나는 이제 매장되나 평생 감옥에 가나 이런 걱정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좀 진술이 오염이 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따져보고 이제 조사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 탄핵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어쩐지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설픈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 달 있다가 뭐 탄핵이다 인용이다 하게 되면 나라가 정말로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전주 방송에서 박범계하고 박신원 의원 사주를 봤을 때 관지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고소당했더라고 지금. 서울시의원인가요? 이종배인가? 그분이 지금 고소를 해놨어요. 위증교사. 근데 이제 위증이라는 얘기도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위증교사로 재판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무죄가 선고됐잖아. 그때 제가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만약에 뻔히 위증인데 이게 위정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는 위정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러면 나라가 너무 혼란해진다. 그때도 제가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완전히 공작 정치. 이게 만약에 검찰에 수사해서 정말 위증교사가 이게 났다. 진짜 대국민 사기거든요. 공작으로 인한 완전히 대국민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왜 사기를 당했느냐. 이 홍장원 메모, 그 다음에 홍장원이 예를 들어서 메모에서 한동훈이니 뭐 이렇게 여권 인사 뭐 대본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유를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일부 국민의 의원 중에서 그걸 믿고 속아서 탄핵을 시키고, 또 한 가지, 그 탄핵시키기 전날 김어준이 나와서 체포조가 뭐 인민군복을 입고 뭐 가는데 뭐 죽이고 뭐 그것도 쉽게 말해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도 속이고 국민들도 속이고 이래서 탄핵이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기라 그러면 탄핵이 원천 무효가 돼야 돼요. 다시 쉽게 말해서 해야 된다고. 그 진행사항이 너무 그러고 나서 또 헌재에 올라갔는데 그 변호사가 하는 소리, 헌법재판관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권고를 해서 위증죄를 빼자 하는 권고를 해서 뺐다 이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물어봐요. 그 위증죄는 그럼 지금 빼겠습니까? 아, 네, 빼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이게 위증죄인지 아닌지가 먼저 판별이 되고 위증이 아니면 대통령을 복귀해서 이걸 제일 바랬는데 위증죄를 빼고 나면 헌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절차? 이 절차나 쉽게 말해서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또 위증죄가 없으면 대통령 자체를 검찰에서 수사를 못해. 근데 그거를 딱 빼고 나니까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계속 헌재 재판관 그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딱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나와서 오오윤나, 제가 방송에도 가끔 얘기했을 거예요. MBC 그 자살한 소녀, 그걸로 이제 얘기를 이제 환노위에서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고 김문수에 대해서 뭐 왜 쉽게 말해서 뭐 탄핵이냐 아니냐, 탄핵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그 죄를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됐으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본인이 판사냐?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또 이 뭘 프레임을 씌우냐면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서 그럼 우리나라 떠나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왜 떠나느냐? 헌법재판관들을 고쳐나가면 되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진짜 떠날 사람은 이 좌편향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고 그냥 북한 가서 살면 돼. 북한 가면 살면 우리나라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저기 북한 아오지 탄광에 가서 그 노동교화 아마 내가 볼 땐 3개월 안에 다 거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거를 진짜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중국인 말대로 배불러서 그런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중국인들이 너무 배불러서 그런데. 그게 중국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재명이 또 어젠가 그젠가 나와서 중도 보수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걔가 하품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 아니 얼마 전까지 선거 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건 그것밖에 어떻게든지 이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선거 이기고만 보자. 그러면 다 끝이다. 내 재판도 끝이고 쎄쎄 찾고 이래도 이기기만 해. 물론 쎄쎄 때문에 이기기도 했어요. 추정이지만 중국에는 사실 해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한 해커도 있지만 이 중국에서는 해커들이 굉장히 많아요. 쎄쎄하는 바람에 중국 해커가 우리 선거판에 들어와서 그 약점 있는 우리나라 선관위 해커가 들어와서 해커했을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국민의힘 다 그때 당시에는 찍는다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어허방방 선거판이 딱 끝나고 나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벙찐 얼굴들, 물론 이재명이가 제일 벙쪘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바랬던 거는 사실 조금 이기길 바랬어요. 이재명의 지금 가장 왜 지금 중도 보수 찾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재명에는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지금은 이 좌쪽에 190명의 의원이 적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중도 보수들은요, 저도 중도 보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한쪽의 권력을 다 몰아주진 않아. 왜? 야당 의원 190석에 대통령까지 만약에 야권에서 나왔어. 이재명이 조금 있으면 아웃될 거니까 선거 한다, 조기 때서 한다 쳐도 절대 안 돼요. 안 찍어줘요. 왜? 잠깐 있었잖아. 우리가 문재인 시절에, 그 코로나 시절에 사회주의를 5분의 1 정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탄핵 19에서 2달 동안 한 집 보세요. 유튜브 고소하고, 자기네들 저거 한다고 유튜브들 고소하고, 그 다음에 카톡 검열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또 한국사 고소를 하고, 그런 짓을 봤을 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대법원장 헌법에 다 탄핵시켜, 다 마비시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쉽게 말해서 국익을 해야 하는 적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젊은 애들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제 방송을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보면 알거든. 이제 초등학생들, 한덕수 쉽게 말해서 권한대행 탄핵시킬 때, 그때 제가 초등학생들도 이제 다 누가 국익을 해야 하는 자인가 초등학생도 다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덕수 탄핵하고 이재명이가 싹 나면서 씩 쪼개고 나는 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장관 지금 탄핵돼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제는 이제 국방장관 임명시키자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국방장관 임명시키면 또 쉽게 말해서 계엄령 때릴까봐 못 임명시킨대. 이게 말이 안 돼. 국방장관이 있어야 우리나라 지금 쉽게 하면서 방산 수출 굉장히 많이 돼요. 윤 대통령이 방산 수출 굉장히 많이 했어. 국방장관이 있어야 우리나라 방산 수출도 하고 국가 안보도 지키고 또 이익되는 거라고. 근데 내란 또 예를 들어서 계엄령 때릴까 임명시키면 안 된대.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요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자기가 대통령 돼서 자기가 해먹은 거, 그동안 해왔던 일, 그걸 어떻게든지 무마시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서민들을 전혀 생각 안 해요. 이제는 국민들이 지쳐서 이제 보다 하도 이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고 이 부정부패, 나라 돈 세금 떼먹고 이 지친 거야. 왜 김문수 쉽게 말해서 장관을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지냐? 첫 번째로 청년 결백이에요. 약점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올해 또 운도 한 3년 동안 앞으로 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도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동안은 저희도 이렇게 인식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사주를 풀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에 대해서 올해 2025년, 물론 이재명 사주는 많이 오염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이 물하고 사주 틀려도 항상 제가 쭉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느 달이 좋고 어느 날이 좋고 이렇게 지켜봤을 때 항상 물 들어오는 날하고 모기 들어오는 날은 항상 나빠요. 항상 토 들어온 날이 좋더라. 이번 달에도 이 난리친데도 지금 지지율이 안 빠지는 건 제가 그때 신수를 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토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번 달에. 근데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25일이 지나면 목이 들어오거든. 그럼 26일 날 아마 재판할 거예요. 제 신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 인터넷에 지금 김혜경 제가 사주를 한번 제가 풀어봤는데 작년에 올해 김혜경의 운을 풀어보고 올해 만약에 이 김혜경 부인 사주를 보면 남편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보다는 사실 김혜경 사주가 더 궁금하더라고. 올해 어떻게 변할 건가, 이재명이 어떻게 가르게 될 건가. 그래서 오늘은 김혜경 사주를 한번 정밀하게 오늘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혜경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이제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물 경기를 사실 제가 잘 알아요. 어떤 식당도 가보고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기 좋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식당, 술집, 유흥업소가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경기 좋았을 때는 88 전두환 시대 때. 왜 그렇게 경기가 좋았냐면 제가 지나온 거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분당 신도시,
그다음에 일산 신도시 분당에 200만 호, 뭐 일산까지 해서 200만 호 신도시 개발할 때 그거 터지고 나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임금이 보통 그 전에는 뭐 10,000원, 20,000원, 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노가다를 뛰어봤지만 쉽게 말해서 확 올라갔어요. 5만원, 6만원씩 막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지금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 지금 사실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더라고. 건설 경기를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쓸 것 같죠. 뭐 유흥업소나 뭐 어떤 술집이나 음식점, 고깃집에 가서 돈을 쓸 것 같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돈 쓰는 소비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이제 우리 손님들 와서 얘기 뭐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건설계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옛날 말은 노가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돈 씀씀이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유흥업소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술집이나 뭐 다방이나 뭐 커피숍 어떤 게 식당 고깃집 30% 이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 매상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지금 소비 하는데 건설 경기만 쉽게 말해서 신도시도 세우고 건설 쪽으로 쓸데없이 대통령 탄핵시켜서 5년에 한 번씩 선거 치르는 거 선거 한 번 치르려면 돈이 박대하게 들어가요. 그것도 국민 세금이야. 그걸 이익 보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그 당에서 뭐 쉽게 말해서 선거 비용을 해서 400 몇십억씩 480억 뭐 470억 그 다 비용을 보상을 받아요. 국민 세금이야 다. 그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요.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건설 경기 풀면 소비도 자연히 풀리게 돼요. 또 대통령이 빨리 있어서 정말 서울 인근에 또 큰 신도시도 발표를 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건설 쪽으로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자연히 일자리도 많아질 거고 그럼 거기서 돈의 월급을 받게 되면 자영업도 자연히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네들 뱃속 채우느라고 그 생각밖에 없어. 국민 세금 뜯어서 나 국회의원 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냥 너네들은 고 우물에서 살아. 가재개처럼 우리들은 그 세금 갖고 땅땅거리면서 살게. 뭐 국조특위니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특히 나와서 어떻게든지 그냥 뭐 자기네 그 편 쪽에 그냥 어떻게든지 어필을 해가지고 또 한번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그런 자들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자영업이나 어떤 식당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런 짓 하지 말고 건설 경기 키우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식당도 살고 음식점도 살고 술집도 살고 유흥업도 살아나는 거예요. 제 사실 전공은 사주 푸는 거예요. 이게 사주 푸는 게 사실 전 제일 재밌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꼴이 정말 이렇게 일부 이 모사꾼들 그다음 공작 하는 애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김혜경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이 월이 마이너스일 때는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그냥 그날로 사주를 보면 돼요. 월천간이 마이너스일 때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다시 역행을 해서 달력을 맞춰보니까 거의 맞아요. 이 역학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목화토금수 이제 화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어. 근데 꼭 날짜가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맞춰보니까. 그래서 역행으로 달력을 돌려보니까 딱딱 맞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는 종목도 다 알게 된다고. 이 역행을 모르면 절대 주식이나 이런 거를 일진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기운이 있을 때는 달력을 거꾸로 잡으면 쉽게 말해서 병호, 정유, 무술 이렇게 돼요. 신은 몰라요. 김혜경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가 좀 있어 보이죠. 사실 무술 괴강들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볼 때는 이 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력으로는 10월이기 때문에 이 유금이라는 금이 굉장히 세력이 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화 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화도 굉장히 세고 정화에 땅에 지열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걸 자연 그대로 그림을 그리면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거기다 운만 맞추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무토라는 거는 가불병정무, 그러니까 정화는 뜨거운 불에 넘어가 땅이 식지 않은 시기야. 이 무토라는 거는. 이 또 술토 안에는 정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뜨거운 산에 이 정화라는 건 지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산에 또 무술, 또 산이 있고 땅에 지열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 거기에 이 병화나 이 오화에는 병화도 있고 또 정화가 또 있기 때문에 지열이 또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장간의 병화는 햇볕인데 천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 햇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고철더미가 쌓여있다. 그럼 어쨌든 이 땅을 식히고 고철을 씻겨줘야지만이 어쨌든 나무가 클 수가 있겠죠. 비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철더미 위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땅이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왜 벅화를 썼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사주는 재성이 없어. 이 재성이 없다는 거는 이 땅이 뜨거운데 필요한 건 물이야. 이 물이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공부. 괴강에 화가 많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총명해요. 그리고 성격도 이 유금이 상관이기 때문에 성격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재명이도 상관이고 이수도 상관이고 싸울 때는 아주 격렬해요. 진짜 물건 다 던지고 아주 끝장 보는 성격이야. 절대 안 지는 성격이에요. 화가 나면. 근데 이제 서로 필요한 게 많으니까 궁합은 좋아. 그래서 싸울 때는 아주 죽자 살자 싸우지만은 또 좋을 때는 또 막 이렇게 좋아하는 궁합이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돼줘야 돼. 이 고철더미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남편인 거예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쉽게 말해서 좀 총명한 사주예요. 그다음 직업 정신이 강하고. 왜냐면 나무가 나한테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남편복은 있어요. 어쨌든 나한테는 나무가 필요하니까. 또 남자도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쉽게 말해서 어떤 직업 정신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관 성격들은 자기가 어떤 건들게 되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 성격이야. 이길 때까지 싸워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물이 되게 필요하잖아. 그러면 나한테는 돈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0원, 2,000원도 불필요한 돈은 내 돈은 잘 안 써. 그러니까 벅화가지고 그 지랄 했던 거예요.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 이재명이나 이런 잡범들이, 벅화 쓰는 잡범들이 공직생활에서 오로지 청년 결박하게 공직생활하면서 경찰총장에 대통령이 된 사람을 공작 정치를 해서 탄핵을 시킨 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 한마디로 범죄자가 검사를 탄핵시키는 깜빵에 가둬놓은 그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물이 들어올 때나 나무가 들어올 때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도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사주들은 물은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이에요. 방광이고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쉽게 말해서 물이 없기 때문에 고철로 인해서 이게 자꾸 물이 녹물이 돼.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자궁에 염증이 생기고 일찍 또 자궁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술 같은 게 해독이 안 되고 방광염에 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이제 산부인과에 잘 가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목이 없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간, 신경, 근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디스크 같은 것도 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고철은 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척추는 힘은 세, 뼈에. 그럼 뼈를 잡는 이 목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제 관절이나 나이 들면은 이제 디스크 쪽으로 고생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운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운은 사실 어렸을 때 18세까지는 금이 들어왔었어요. 이 고철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16살 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좋아서 뭐 피아노인가 뭐 그쪽으로 친 것 같은데 이제 19살 때부터 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돈만 있으면 이제 가는 뭐 어떤 예술계 쪽에 뭐 피아노 그쪽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물로 살았어. 58세까지는. 근데 이제 59세가 되면서 이때도 사실은 59세 전에 이 진토가 들어와서 이 땅이 넓은데 땅이 넓어져서 고철이 쌓여서 이 나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나빠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뭐가 들어와 있냐면 신금이 들어왔어. 이 고철이 쌓여 있어요. 그럼 부인 사주로는 절대 대통령이 안 돼요. 이 나무가 죽어버려. 이재명도 이제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운이 나빠지는 시기다. 남편이 잃는 시기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올해가 을사년이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을목이 들어와서 이 을목이라는 거는 한 4월달까지는 나무가 들어온 거예요. 20%가 이제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좀 힘을 얻게 해주는. 근데 이제 5월달부터 이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사유합금이 돼요. 얘는 불인데 이 유금을 만나게 되면 합이 돼서 삼합이 돼서 금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안 변할 때도 있어. 여기가 만약에 신유 같으면 안 변하는데 정유나 을사는 변해요. 천간이 틀리다 이 말. 그러면 사유합이 되면 이 불이 들어와서 이 고철이 새빨개져. 뜨거운 고철이 되면 이 나무가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이 나무가 죽는 거는 나한테는 남편이 아웃되는 거예요. 올 5월이 지나게 되면 아주 나쁘다 이재명이.
이재명에도 이 화가 들어오면 이제 본인이 필요한 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월 이후로는 이재명이는 건강, 관제수 이런 걸로 이제 시달리게 된다. 그러면 또 윤 대통령한테는 이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또 좋아요. 불이 들어오면. 운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헌법재판관 한 명으로 풀어드릴게요.